2020년 인구조사의 해를 맞이해 인구조사가 한국어로도 진행됩니다. 인구조사 센서스국이 뉴저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 요원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 수가 줄면서 약 1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흡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의 등산 코스 안내판에 한국어 안내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칙필레가 반동성애 단체의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 상원에서도 홍콩 인권법이 통과됐습니다. 세계 1위 고진영이 LPGA 투어 시즌 최종전서 전관왕을 도전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0 센서스에서 한국어를 포함해 12개의 언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인구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어 온라인과 전화 응답이 가능해졌습니다. 내년 조사에 도입되는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입니다. 내년 3월 중순부터 본격 시작되는데 주민들에게 초대장이 발송됩니다. 이때 초대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의 설문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이때 한국어를 위한 번호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현재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를 돕기 위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센서스 요원도 채용 중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국어 웹사이트가 따로 있어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카톡으로도 다운받아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모두 되어 있으니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센서스국 측은 올해 처음으로 만든 슬로건인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를 한국어 등 12개 언어로 제작해 다문화 커뮤니티에 참여를 적극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조사 센서스국이 뉴저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 요원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 요원 채용 설명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텐더플라이 소재 KCC 한인 동포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요원 채용회는 미 전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달에도 뉴욕, 뉴저지 곳곳에서 채용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10년마다 진행되는 센서스 인구조사는 연방 의원 선출 및 지역 선거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조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6,750억 달러 이상의 연방자금이 각 주와 카운티의 학교, 병원, 도로, 공공사업에 활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센서스 인구조사 요원 채용회에는 이전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분들에 의하면 한인 요원이 아직 많이 부족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도 20일에 KCC에서 다시 이제 센서스 요원 채용회를 할 예정이고요. 이 센서스 요원 채용이 한인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필요로 하시다고 하시기 때문에 영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많이들 좀 어려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걱정 없이 오셔서 또 질문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우리가 꼭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기회가 돼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쁩니다. 센서스 조사 요원은 시간당 25달러에서 27.5달러의 시급을 받습니다. 자유롭게 근무 시간이 조정 가능하고 무료 트레이닝 기회도 주어집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조사요원은 채용이 되면 내년 3월부터 훈련을 받게 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인구조사 업무에 투입됩니다. 뉴저지 한인회에서는 다음 달 6일 인구조사원 채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오는 21일과 22일 뉴저지 AWCA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센서스 요원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아직 한인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채용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유학생 수가 줄면서 약 1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에서 2019학년도에 미국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 수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미국이 얻는 경제 효과는 41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반면 신규 입학자 수는 2017년 이래로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6.6% 줄었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는 0.9% 감소했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고 이딴 총기 3사와 같은 요인도 있겠지만 현 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발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일부 대학들은 상당히 큰 재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노스리지 캠퍼스의 경우 유학생 감소가 수입이 26%인 650만 달러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약 1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감소한 일자리 수도 6만 5천 개로 추정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미국인들의 흡연율이 13.7%로 1965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협력단체들의 조직화 노력 덕분에 흡연율이 뚜렷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성인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3,420만 명으로 시가와 다른 담배 제품까지 포함하면 흡연 인구는 4,9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는 미국 성인 5명 중 1명꼴로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전자담배 사용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담배 사용자는 2017년 2.8%에서 지난해 3.2%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 사용층인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전자담배 사용 비율은 5.2%에서 7.6%로 늘었습니다. 한글을 번역하다가 잘못 표기된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주변의 주립공원 안내판에 한국어 번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해리먼 주립공원은 한인들도 많이 찾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의 스카나타티 레이크 드라이브 인근에 설치된 한 안내판에는 지도와 함께 등산 경로와 안전 규칙 등이 한글로 번역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번역이 엉터리로 돼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가 아니 쓰레기를로, 사냥 및 총기 금지의 뜻이 사냥하거나 화기로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어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공항에서도 한글이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립공원의 관계자는 번역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처음 듣는다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잘못된 한국어를 시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치크필레가 반동성애 단체의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창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치크필레는 그동안 구세군과 기도체육친교회와 같은 반동성애 단체들과 함께 전통적 결론을 지지하는 연합체를 구성하고 활동단체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치크필레는 이미 미 전역 28개 공항에 입점해 있지만 올해 뉴욕 버펄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과 텍사스 샌안토니오 국제공항 입점에 실패했습니다. 기독교 계열 대학인 텍사스 소재 트리니티 대학도 치크필레의 캠퍼스 입점 반대를 요구해 대학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 특정 종교 신념을 표명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고 동성결론 반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크필레는 내년부터 교육, 노숙, 기아 문제를 다루는 단체의 자선 활동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매장이 생길 때마다 25,000달러를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미 상원에서도 홍콩 인권법이 통과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멈추지 않으면 반격하겠다고 나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인권법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는 무역이나 관세 등 특별 대우를 계속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사에게는 미국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홍콩 인권법이 하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맹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주중 대사관 관계자들의 법안 추진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악랄한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개입을 의심해왔습니다. 지난 8월 홍콩 주재 미국 영사가 시위 주도자들을 만나는 사진이 공개되자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인권법이 통과되면서 홍콩 시위대에 다시 동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중국 측이 반발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2019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이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 클럽에서 개막합니다. 이 대회에는 역대 여자 골프 대회 사상 가장 많은 우승 상금 150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대회에 출전하는 고진영 선수는 현재 271만 4,281달러로 상금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고진영 선수는 이미 2019 시즌 올해 선수를 확정했지만 이번 최종전을 통해 상금과 CME 글로브 레이스 평균 타수 1위까지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고진영 선수가 이번 대회를 통해 상금, 평균 타수 부문 1위를 확정하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전관왕을 달성하게 됩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19일 브롱스 베이체스터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빌딩의 2층과 3층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아파트 각 집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출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주민 2명만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반면 그 과정에서 소방관 14명이 다치고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대형 트럭이 전복돼 주택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집안에 있던 사람들 중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도 심각하게 파손됐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의식이 없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경 뉴저지 암트랙 열차가 프리스턴 하이타운 도로의 선로 옆에 방치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면서 심각한 잔해가 발생됐지만 경찰들의 신속한 대처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사고 잔해로 워싱턴 로드에서 차량이 3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장원삼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를 신임 뉴욕 총영사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이달 말에 부임해 업무는 다음 달 초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다음 달 5일 여러분의 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신경질환들이란 주제로 한인 여성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 봉사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신경질환과 관련 전문의들의 강연과 함께 각종 치료 및 예방약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저녁 및 간단한 다과와 베이비시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차기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차영자 현 이사장이 단독 입후보해 투표 없이 총회 인준을 거쳐 회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3일 팰리세이즈 파크 시루 연회장에서 후원의 밤 행사와 함께 2인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미술연구 지원을 위한 협약입니다. 올해부터 3년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한국관에 한국특별전과 특수일 프로젝트 등 한국 미술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8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을 모시고 내년 1월 13일 열리는 갈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찰스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갈라가 60주년 기념 기금 모금 연례 만찬이라고 들었어요. 그 행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그 뉴욕 한인회가 창립한 지가 이제 60주년이 됩니다. 2020년.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매년 해왔듯이 1월 13일 날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에 저희가 기금 모금 만찬을 맨하탄에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직펠드라는 그 원래 그 고유 극장으로 유명한 데인데 거기가 개조가 돼서 몰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하탄 미타운에서 거기서 갈라를 이번에 1월 13일 날 2020년에 개최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에 그 nykorean.org로 들어가시면은 거기 모든 뭐 스폰서십과 참석 방안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갈라 수상자도 정해졌다고 들었어요. 수킴과 Korean Finance Society라고 그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보통 저희가 그 여러분들께 상을 드리는데 이번에 일단 그러니까 한 분하고 단체 하나가 선정이 됐는데 수킴이라는 분은 지금 그 스타이버센트 고등학교 학부모 그 학장이십니다. 학부모 회에 이제 그 학장이신데 또 스타이버센트를 나오셨고 그리고 사실 월가에서 종사하시는 40대 2세인데 그분께서 이번에 그 SHSAT 폐지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것이 한인들 2세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갖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갖다가 인지하시고 그 점을 갖다가 이 미주류 언론에 알리는데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과 더불어 결국 올해 폐지가 안 되게 됐고 그래서 수많은 그 한인들에게 더 그런 많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노고를 저희가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상을 드리기로 했고 그 다음에 코리아 파이낸스 소사이티는 지금 우리 그 월가에서 뛰는 2세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그 월가에서 성공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또 성공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인 사회의 경제적인 발전 그리고 정치적인 발전 모든 분야에 발전되는데 기여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고 저희가 그 이제 2세 단체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1세와 2세를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지금 그 2세 단체로서 전국적인 단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Council of Korean Americans, CK라는 단체하고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코리안 데이 퍼레이드 때 CK에서 워싱턴 DC에서 저희 퍼레이드에 참석을 했고 또 이번 11월에 전국적인 2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워싱턴 DC에서 모여서 우리 한인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행사 시작할 때 제가 축사를 하고 토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한인회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한인 사회가 2세들의 참여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 이런 점도 강조를 하고 또 저희 한인회 부회장들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해서 특히 정치적 진장과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는 저희 2세 부회장들이 참석을 해서 CK와 좀 더 앞으로 협력을 해서 같이 한인 사회에 발전하는 노력을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뉴욕 한인회 측의 다양한 활동으로 한인 사회에 큰 발전이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을 모시고 내년 1월 13일 열리는 갈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